옛날 옛적 아름다운 프랑스의 한 숲속 깊은 곳에 똑똑하면서도 교활한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언제나 먹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영리한 방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는 나무 위에 앉아있는 한 까마귀를 발견했습니다. 까마귀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치즈 한 조각을 부리로 물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그 치즈를 손에 넣고 싶었지만 나무 위에 있는 까마귀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 치즈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까마귀의 자랑스러운 마음을 이용해야겠어. 여우는 조용히 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까마귀씨. 여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깃털은 정말 빛나는군요. 아마 이 숲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노래도 아주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혹시 나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까마귀는 여우의 칭찬에 기분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기뻤습니다. 까마귀는 그 달콤한 말에 마음이 움직여 자신의 노래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부리를 벌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부리 사이에 물려있던 치즈가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재빨리 치즈를 주워 맛있게 먹었습니다. 까마귀는 그제야 여우의 속임수에 당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우는 만족스럽게 치즈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교훈을 잊지 마세요. 까마귀씨. 과한 자랑은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든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까마귀는 다른 이들의 아첨에 쉽게 속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욱 조심성 있는 새가 되었고 여우는 자신의 교활함으로 얻은 치즈 맛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이 동화는 우리에게 아첨에 속지 말라는 교훈을 전달해주며 때로는 칭찬이 진심이 아닐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교활한 여우와 어리석었던 까마귀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숲속에서 오래오래 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위시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작은 별 모양의 점을 가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특별하다고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위시르는 호기심이 많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위시르는 숲속 깊은 곳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숲은 그의 놀이터였고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고 새로운 식물들을 발견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갔고 큰 참나무 아래에 숨겨진 작은 나무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화려한 덩굴로 장식되어 있었고 깊은 녹색으로 빛났습니다. 문을 열기로 결심한 위시르는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정원 한가운데에는 투명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마법사처럼 보이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렴, 위시르. 노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시르를 친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세계와는 조금 다른 마법의 정원이란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 위시르는 흥분과 호기심으로 노파에게 다가가 그녀의 겉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위시르는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하지만 먼저 용기와 선의를 증명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단다. 노파는 신비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마을 근처의 강에 살고 있는 고약한 트롤을 상대하는 임무였습니다. 트롤은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겁주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위시르는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노파에게서 받은 작은 마법의 자루를 들고 트롤을 찾았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위시르는 트롤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트롤은 포효하며 위시르에게 다가갔으나 위시르는 용감하게 그를 마주했습니다. 마법의 자루에서 환한 빛이 퍼져나와 트롤을 감싸더니 곧이어 트롤은 고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고맙다, 어린 영웅이여. 사실 난 저주에 걸려 그 전에 역할을 반복했을 뿐이었단다. 트롤의 저주가 풀린 것은 위시르의 선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고 트롤은 이제 마을을 지키는 마음씨 좋은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위시르는 정원으로 돌아와 노파에게 임무를 완료했음을 알렸습니다. 노파는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위시르가 언제든지 다시 문을 통과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문을 영원히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간 위시르는 이 특별한 경험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마법의 정원과 노파와의 추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경험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는 끝없는 장미밭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장미의 매혹적인 향기와 화려한 자태 덕택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였다. 이 마을에는 꿀벌 여왕 셀레스트가 다스리는 꿀벌의 왕국이 있었는데 이 꿀벌들은 이곳 장미에서 꿀을 모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꿀을 생산해내었다. 사람들은 이 꿀을 장미의 축복이라 불렀다. 어느 날 꿀벌 여왕 셀레스트는 젊은 꿀벌 일꾼 루카스를 불러 그의 용감하고 지혜로운 면모를 칭찬하며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그것은 매년 봄마다 성장하는 장미들에게 꿀벌들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장미들에게 더욱 풍성한 꽃을 피울 것을
부탁하기 위해 연애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루카스는 장미밭을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여왕, 장미 마담 플로라를 만났고 둘은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쌓았다. 루카스는 여왕 장미에게 꿀벌 왕국의 고마움을 전하며 장미들의 축복을 요청했다. 마담 플로라는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해 여름, 갑작스럽게 폭풍이 몰아닥쳤고 장미밭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거센 바람과 비로 인해 장미들은 지쳐갔고 꿀벌 왕국 역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도 자기네 농작물이 손상을 입어 불안한 날들을 보냈다. 이때 루카스는 꿀벌 여왕 셀레스트와 의논하여 특별한 꿀벌 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꿀벌들은 서로의 꽃가루로 마을에 식물들에게 활력을 주고 천천히 장미들 역시 푸른 생기를 되찾아갔다. 장미들은 그 보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움과 향기로 가득 찬 꽃을 피워냈다. 루카스와 마담 플로라는 서로의 존재에 크게 감동하고 서로에게 큰 도움을 줌으로써 강한 우정이 쌓였다. 두 왕국은 불행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갔다. 결국 마을의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협력과 우정을 기리며 매년 장미와 꿀벌의 날이라는 축제를 열게 되었다. 이는 상호 신뢰와 조화로움을 상징하며 프랑스 전역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도 꿀벌과 장미의 우정은 전설로 남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마리라는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후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을 즐겼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고대 비밀을 간직한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뿜어냈고 다양한 동물들이 그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리는 무엇보다도 이 숲에 얽힌 마법사에 관한 전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법사는 그 어떤 소원도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마리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니 그녀 앞에 커다란 호수와 반짝이는 물결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그녀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마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오두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그 안에는 마법사로 보이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를 보며 미소를 띠고 자주 오던 손님이 오랜만에 찾아온 것처럼 편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마리는 그에게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설명하고 전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흔들 의자에 기대어 웃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숲에는 아주 특별한 마법이 깃들어 있단다. 그리고 그 마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호수야. 사람들이 내게 와서 소원을 빌지만 그들의 진짜 소원은 대개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지. 나는 다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도록 도울 뿐이란다. 마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마리에게 자신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는 문득 자신이 사람들과 동물, 나무와 꽃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더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마리의 소원을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호수로 가서 물속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마리는 호수에 다가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그림자가 물결처럼 퍼지며 그녀의 마음속 소원이 담긴 이미지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마을이 평화롭게 변해가는 장면, 아픈 동물이 회복하여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웃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리는 그 장면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진실을 마침내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녀가 다시 마을로 돌아가길 권하며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내가 가진 열정과 사랑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란다. 마리, 너는 이미 마법을 가지고 있단다. 너의 마음속에 말이야. 마리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숲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동물들을 돌보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마을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마리의 전설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마법사는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마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녀의 삶에 끝없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사는 마리가 보여준 친절과 사랑의 힘이야말로 진정한 마법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숲속 오두막에서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